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남한과 미국을 향해 담화문을 3개나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까지 나서서 양쪽 모두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한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그 수위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서혜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대남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또다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주장을 용납하지 못할 도발 행위라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무성 관료들이 사안별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핵 위협을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대단히 큰 실수라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 인권 성명에 대해서는 외무성 대변인이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이라며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대남 담화 발표 주체는 김여정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남 행동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대미 담화는 발표 주체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서 실제 행동보다는 경고의 의미로.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전례에 따라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 파기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 국제관광국 및 관련 기구 폐지 등 한층 높은 대남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우선 제기됩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북 정책 발표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압박 수위를 서서히 높여가며 북미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며 남북 간 합의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최근 국내 화이자 백신이 바닥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이자 1차 접종 예약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접종 계획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 간격을 조정한 거란 설명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지난달 시작됐고 3주 뒤인 이번 달엔 2차 접종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백신이 매주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 1차 접종 예약을 자제해 줄 것을 의료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백신 수급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이 아니며 백신 접종은 당초 방역당국이 계획하고 구상한 범주와 일정에 준과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2차 물량을 당겨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더 빨리,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접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굳이 2차 접종 물량을 미리부터 반절 보관해서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령층을 절반으로 줄이고 3주를 늦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6월까지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될 수 있는 백신 공급과 접종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6명으로 나흘째 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597명으로 600명대 아래로 떨어졌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9로 한 달 만에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산 남구교회에서 27명이 확진되는 등 비수도권의 환자 비율이 44%에 이르며 확산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양상이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오는 4일과 7일 특별 기편으로 입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런 업소들도 있습니다. 유흥업소들이 밤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되는데요. 그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단속이 심한 업소 대신 모텔방을 한꺼번에 빌려서 술을 팔았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밤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하 유흥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업소는 문을 닫은 상황. 모텔 객실로 올라가 봤습니다. 방문을 열자 커다란 테이블에 먹다 남은 술병과 안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걸린 남녀는 뭐가 문제냐며 큰 소리를 칩니다. 애인인데요?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남성이 술에 취해 누워 있고 여성 종업원은 화장실로 숨어버립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니? 밑에서 영어 못하니까 들어와가지고 적객행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또 다른 객실에선 모텔 방번호와 시간이 빼곡히 적힌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모텔 주인은 방을 내줬을 뿐이라고 발뺌합니다. 그걸 갖다 뭐 방을 갖다 어떻게 쓰라고 걸 갖다가 확인하러 다닐 수도 없고 저한테는 그냥 숙박 손님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경찰은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등 10명을 입건했습니다. 단속이 심한다는 거 알고 일부러 이제 호텔 그런 식으로 변종으로 해서 술 먹고 그런 식으로. 비슷한 시각 경기도 안산시의 유흥주점. 방마다 손님과 여성 종업원으로 가득합니다. 손님들이시죠? 일로 오세요. 이 업소는 예약을 받아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비상계단을 통해 들여보내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유흥가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업소 28곳에서 210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